여기 원 남은 진도를 먼저 나가 볼게요. 지금 126페이지를 먼저 펴고 네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는데 근데 이제 같이 해봅시다. 개념으로 갈게요. 개념으로.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현의 길이나 공통현의 길이, 현의 길이 구하는 거 뭘로 가야 된다 그랬어? 피타고라스로 가야 된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길이가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 접선의 길이 생각해보면은 뭐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 원밖에 한 점이 있으면은 접선이 이렇게 두 개 날아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접선은 직선이니까 무한 확장되잖아. 근데 만약에 접선의 길이를 구해라 그래 버리면은 어디까지만 구하는 거냐면 다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접점까지 이르는 반지름을 체크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이으면은 무슨 고라스가 보여? 피타고라스 보이지? 그래서 요 점 사이의 거리를 d, 여기는 이제 r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길이 l이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만 쓰면 돼, 결국에는. 맞지? 근데 이것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원이 두 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공통 접선이란 게 생길 거예요. 원 두 개 하면은. 공통 접선의 길이도 똑같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에는 피타고라스인데 사실 이렇게 원 두 개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는 교육과정 자체에서는 사라졌어요. 근데 옛날 수학에는 다 남아있거든. 학교 시험에도 이제 간혹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한 장 넘어와 볼래? 이 공통접선과 관련된 아이는 124페이지에 개념 설명된 박스 안에 보면은 124 박스 안에 보면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거 보이지? 그걸로 피타고라스 하는 거 보이지? 그지? 그렇게 이제 하면 된다는 얘기야. 다 봤던 거지. 그지? 자, 그럼 다시 일로 넘어와 볼게요. 접선의 길이와 관련된 아이는 무조건 피타고라스란 얘기인데 근데 여기에서 조금 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26페이지에 요거 좀 적어 놓을래? 원과 비례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중등 수학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더라고. 중학교 수학 때 교육과정에는 슬쩍 없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중학교 수학에서도 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고등학교 수학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배웠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증명까지 해줄 거야. 근데 증명도 굉장히 어렵지가 않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대략 자르는 이런 직선을 갖다가 우리가 할선이라고 불러요. 할선 정리 같은 건데 요거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 있어. 공식이 되게 쉬운데 그 유도까지 해줄 거야. 오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이어봐요. 그죠? 그래 버리면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동글뱅이랑 여기 동글뱅이 똑같아. 맞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x각도는 이제 공통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생기는 요 삼각형이랑 여기서 생기는 요 삼각형이 당연히 AA 닮음이야. 그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짧은 거 대 긴 거는 여기 짧은 거 대 긴 거다. 뭐 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곱으로 바꾸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뭐 이런 정리가 있어요. 그죠? 이거 본 적 있지? 근데 본 적 없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나 더 있었죠. 하나 더. 저평각이라고. 저평각은 배웠을 거야. 저평각.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는 할선인데 이건 접선이야. 근데 접선이 돼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가상의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저평각의 핵심이 뭐였냐면 여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이쪽에 있는 요각도랑 똑같다 이거야. 맞지? 그래 버리면 여기 있는 여기 끼인 각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또 요 조그만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그만 삼각형에서 짧은 거 대 긴 거는 커다란 삼각형에서 짧은 거 대 긴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또 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했더니 할선 숑숑 요거 있지. 얘 곱하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야. 접선 길이. 이거 완전 중학교 수학이에요. 본 적이 있어야 돼. 없으면 지금 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리 자체는 사실 은근슬쩍 사라졌는데
근데 이거의 유도 과정 자체가 원주각이거든요. 원주각이 똑같다? 근데 원주각은 계속 교육 과정에 남아있고 우리가 써먹는 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그지? 자, 무슨 얘기냐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도 원에 관한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이 교점을 구하고 있으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면 망해버리는 거야. 이를테면 이런 문제인데, 그지? 이런 거는 선생님이 만든 문제예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잖아?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4컴이잖아. 요렇게 돼가지고, 4컴이에서 반지름이 이 자리니까 아마 X축에 접하는 원일 거야. 근데 8분의 5X라는 직선을 날리면 되게 애매하게 날아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A점, 여기 B점, 교점이라고 치고 원점 여기 있는데 문제에서 원한 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야. 아마 풀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혹시나 하면서 대입해가지고 막 교점 구하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얘기야. 그지? 이게 교점이 어디서 잡히든 물어보는 게 얘 곱하기 얘지. 할선이잖아. 그 답이 뭐야? 접선, 이 접선 여기 있네. 그지? 접선 길이가 얼마야? 그냥 4잖아. 접선 길이의 제곱이 답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5a 곱하기 5b는 4의 제곱 16. 그러니까 계산을 1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론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뒤에 남아있는 심화 개념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길로 넘어오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그지? 문제에서 요렇게 돼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3루트2고 저기도 3루트2로 똑같아. 그 중에서 PA, B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란 얘기야. 아무튼. 문제는 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어설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그쪽으로 좀 가야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중심이 3,0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여기 그림처럼 똑같이 그리면 안 돼. 접선 길이는 금방 구할 수 있어. 접선 길이. 여기 접선으로 가봐. 접선 길이로 가버리면 생각보다 요 길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재볼게요. 자, 지금 중심부터 저 밖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X좌표가 6칸, Y좌표가 2칸이야. 그럼 3칸 1칸에 2배니까 아마 2루트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 반지름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루트 10이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 이게 2대1이거든? 그러니까 접선 길이는 어떻게 돼야 돼? 접선 길이는 루트 30이 돼야 돼. 2대1 때 루트 3이니까 루트 30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너네들 뭐 요런 거 있잖아. 원 밖에 한 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3루트인 걸 이용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요 현의 길이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생각해 봅시다. 접선 길이를 구해놨으니까 접선 길이의 제곱은 뭐가 돼야 돼?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돼야 돼. 그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를 갖다가 뭐 그냥 이거 A라고 잡을까요? A라고? 이걸 잡으면은 옆에서 했던 이 내용 때문에 엄청 쉬워 이거. 루트 30의 제곱. 접선 길이의 제곱은 30이지. 걔는 3루트 2에다가 뭘 곱해야 돼? A를 곱하면 끝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A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3 나누면 10이고 루트 2로 나누면 또 5루트 2가 되는 거야. 5루트 2 이렇게. 이게 1번 계산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녀석이 5루트 2니까 이거 쉽네. 5루트 2에서 3루트 2를 빼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루트 2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 2루트 2가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현의 길이가 2루트 2란 얘기야. 그럼 현의 길이는 또 무슨 고라스로 가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가는 거죠. 그죠? 이 길이 했을 때 요 길이 하나가 루트 2가 돼야 돼. 2루트 2를 반을 갈라야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은 여전히 몇 센치야? 루트 10이지. 그죠? 자, 그럼 문제푸는 아이디어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P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지?
이 직선에서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루트 10, 루트 2.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가 뭐가 돼야 돼? 2 루트 2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2 루트 2가 바로 중심부터 이 점을, P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돼야 된다. 이걸로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은 뭘 해결하면 이제 끝나는 거냐?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 기울기를 모르는 거니까 y는 m에 x 플러스 3 플러스인가?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자, 조금만 더 풀어줄게. 넘어가면서 전개할게요. 그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3m 플러스인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 어디 있어요? 원의 중심 3,0 있지. 요거 두 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쓰면은 그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2 루트 2가 돼야 된다. 요거를 사용하시면 아마 기울기 m 값을 두 개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좀 고차원적이죠? 그 다음에 265번은 그냥 편안하게 공통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라서 이게 피타고라스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6번을 보면은 이것도 맛이 가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게 고전적인 문제인데 되게 어렵고 좋아요. 어렵지만 아주 간단해. 응?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클래시컬하다고 하는 거죠. 클래식 같은 거예요. 266번 같은 거. 이런 거 문제 좋아요. 이런 거. 자, 문제를 봐봐요. X축에 접하는 서로 다른 두 원이 있는데 얘네들이 2,5랑 4,1을 동시에 지난대. 근데 걔네들이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공통 외접선의 교점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정말 고등학교 수학이랑 중학교 수학을 아주 잘 버무려진 그런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야, 무슨 얘기냐면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요 두 점을 지나는데 X축에도 접해야 된대. 그런 원을 일단 모델링을 해볼게요. 그림 그려볼게. 그럼 대충 생각해봐도 뭐 아이고 너무 찐빵 같네. 뭐 대충 요런 원 하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긴 원? 그지?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거고 좀 큰 원도 있을 거예요. 대충 뭐 이렇게 생겼으려나? 한 이 정도 되는 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X축에 접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요 중심, 아이고 이거 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요 중심 있다, 이거 좀 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걔네들을 이렇게 잇는 선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공통외접선 이런 데가 있을 거야. 이런 애를 이렇게 잇는 이런 선분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 왜냐면 X축 자체도 지금 공통외접선이잖아. X축에 접하는 원 두 개를 그렸기 때문에 얘네들 X축 자체도 공통외접선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공통접선이랑 중심을 파고드는 이 직선이 요 한 점에서 몰릴 텐데 그게 X축 위에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야. X축 자체도 공통외접선이니까. 그럼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말도 안 되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두 점밖에 없는데 요 두 점은 사실 뭐야? 이 두 원의 공통연이죠. 공통연. 그죠? 근데 중학교 수학적으로 너무 당연한 게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잊어버리면 이 중심을 파고드는 이 직선하고 무슨 관계에 놓여야 되게?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니? 중학교적으로? 그지? 이거는 반드시 이 녀석을 수직하고 이등분하는 게 중심이 어딘지 몰라도 중심과 중심을 파고드는 이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직관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에서는 필요해. 느껴집니까? 그럼 문제 푸는 식이 뭔지 알아요? 개 쉽습니다. A, 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중점만 잡으면 2, 4의 가운데니까 3, 5하고 1의 가운데니까 3. 3,3은 지나요. 두 번째, 이 직선은 말이야. X좌표가 두 칸 커질 때 Y좌표가 네 칸이 작아져.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중심을 파고드는 이 직선은
마이너스 2짜리 기울기의 수직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 얼마겠어 요거 기울기 2분의 1이겠지. 그러면은 산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y는 기울기 2분의 1,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은 3,3이니까 x-3 플러스 3이야. 이걸 갖다가 조금 묶어볼게요. 그러면 y는 2분의 1로 묶으면은 x 2분의 6을 더해야 되지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바뀌고 끝나요. 근데 이렇게 생기면 x절편이 어디 있어? x절편 어디 있어? 마이너스 3이지. 그지? 그럼 답이 어디야? 마이너스 3,0. 이 녀석이 그냥 답입니다. 산수가 한 줄이야, 한 줄. 산수가 없어. 느껴지는 바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꼭 이런 중등기하에서도 많이 사라진 이런 문제가 나온다. 뭐 이런 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접선 길이와 관련해서 뭐든 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절대 수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림만 그리면 해결되냐? 그것도 아니지. 근데 이 중등기하적 도형적 요소 그리고 도형을 바라보는 직관 이런 것까지도 수식과 함께 잘 퓨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버무려야 되죠. 이게 쉽지가 않죠.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볼만한 문제가 되는 거고 요거 정리가 됐으면은 우선 너무 빨리 했나?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해서? 넘어갈 거예요. 127페이지로 보면은 2, 1의 위치 관계입니다. 사실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것도 교과서에는 사실 은근슬쩍 빠져 있어요. 은근슬쩍 빠져 있는데 문제를 내는 학교는 뭐 계속 냅니다.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127페이지의 맨 위쪽에 빈 공간에다가 요것 좀 같이 그려둘게. 어려운 그림도 아니거든. 그려볼게. 그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그냥 두 원이 아예 안 만나요. 이렇게 아예 안 만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원이 외접하는 거죠. 외접하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숑, 요렇게 숑 이렇게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황은 두 원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오버랩 되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금 더 안으로 맞물려가지고 내접되는 상황이 있어요. 내접. 이런 거는 이렇게 이런 식이고. 다섯 번째는 아예 포함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상황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편안합니다.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큰 원의 반지름은 이게 라지 R이라고 잡을 거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스몰 R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제 D라고 잡을 거야. D라고. 그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 문제 푸는 식이 뭐냐면 팔을 두 개를 이렇게 해도 안 닿는 거야. 그지? 안 닿는 거니까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을 해도 D가 더 큰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맞죠? 근데 이렇게 외접하는 상황은 별거 없어. 두 녀석이 팔을 이렇게 뻗으면 이게 다 겨우겨우 딱 닿고 끝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식은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자체가 D가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3번은 잘 모르겠다고 쳐. 적절히 오버랩이 된 거니까 저거 모르겠다고 치고 내접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면 되냐면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면 그게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면 딱 끝나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이런 상황은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 D 이거 하면은 이게 거리가 D가 더 작은 거야. 오히려 더 작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간다고 치면 이제 3번 상황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3번 상황은 외접하는 거부터 내접하는 거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3번 상황을 풀기 위한 식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리 D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면 되냐면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부터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까지 이렇게라고 해버리시면 3번 상황도 해결이 돼버려요. 그지? 이 5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만 딱 나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 제목했는데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 있어? 접선의 개수라고 적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버려. 이게 공통자를 붙이세요. 공통 접선의 개수입니다. 이 각 상황에서 공통 접선을 만약에 그리라고 하면 몇 개를 그릴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버리면 두 원이 아예 안 만나면은 공통 접선이 바깥으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게 2개쯤 보여요. 그죠? 근데 이것만 공통 접선이 아니라 안을 파고드는 접선이 있거든. 이런 거는 안으로 파고든다 그래서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 그지? 그러니까 그을 수 있는 공통 접선이 다 합해서 몇 개야? 이거는 4개야, 4개. 그지? 이 상황은 4개야. 반면 외접하고 있으면 바깥쪽으로 접하는 게 이렇게 접하는 거, 이렇게 접하는 거 2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안을 파고드는 이거 기가 막히게 이게 또 접선이 돼버리네. 그지? 그래서 접선의 개수는 여기서는 몇 개야? 무조건 3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외접하고 있을 때 안을 파고드는 이 공통 내접선은 그지? 기가 막히네요. 왜 얘기했지? 그냥 아무튼 3개란 얘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3번처럼 오버랩이 되어 있으면은 안쪽으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 바깥쪽에서만 이런 식으로 접선이 날아가요. 그럼 접선 몇 개야? 2개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내접할 때는 이렇게 바깥쪽에서 여기 접점 하나만 이것만 그을 수 있어요. 안쪽으로는 접선이 안 생길 거야. 그러니까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야?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예 이렇게 포함 관계처럼 되어 있으면 공통으로 날아가는 접선을 그을 수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공통 접선의 개수가 빵개야. 그지?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개수가 4, 3, 2, 1 빵으로 다 달라요. 그지? 그러니까 공통 접선의 개수와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1대1 대응이야. 하나가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문제를 바꾸어 물어봐도 같은 상황으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267번을 보면은 풀지는 않을 거고 상황만 봐줘봐. 얘들아, 원 2개 알려주고 공통접선이 4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통접선이 4개래. 공통접선이 4개란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몇 번 상황이란 얘기야 저기서? 1번 상황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267번을 푸는 이제 풀이다. 키워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푸시면 돼요. 선생님이랑은 이상한 게 있는 녀석만 보자. 자, 268번을 보세요. 원 2개를 알려주고 원 2개가 직교한대. 직교한다. 동그라미 치거나 아니면은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게 말이 되니 근데? 원이랑 원이 2개 둘 다 곡선인데 곡선끼리 직교한다는 게 말이 돼? 이거는 나중에 수투나 미적분에서도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니까 요거는 기억해두라 그랬어. 곡선이 직교한다는 게 말이 되니? 설명이 나와 있어. 두 원에서의 교점에서 각각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그때 두 원은 직교한다고 정의해요. 이거는 원래 수학적인 약속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곡선과 곡선이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길 때 곡선이 직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근데 그 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면 그거는 두 곡선이 직교한다. 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원이
직교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상황을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이거 모델링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냥 원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대충 한 요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되려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두 원이 직교하는 거야. 어떻게 직교하는 거냐면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의 접선 날림은 이거고 여기에서 접선 날림은 이건데 얘네들이 서로 무슨 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야. 우선은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야. 일단 상황은 이건데 근데 원 같은 경우에는 접선에서 수직인 직선, 접점에서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해서 쭉 연정을 하다 보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있어요. 어디 지나야 돼? 중심을 지나야 되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 접선이잖아. 근데 거기에서 접점에서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쭉 날아가다 보면은 연장선에서 누굴 만나야 돼? 반드시 큰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어버리면 두 원이 직교한다는 얘기는 원 사이의 관계에서 요거를 딱 그렸을 때 무슨 고라스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피타고라스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자, 이 상황이 바로 뭐다? 두 원이 직교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그냥 도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죠? 자, 그럼 문제 푸는 시간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 예를 들어 여기 대충 잡을게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a, 0이 중심인 것 같고요. 여기는 뭐야 이거? 0, a가 중심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요거 반지름은 루트 2cm래. 그지? 여기 반지름은 2cm래. 그지? 그럼 이제 이 반지름만 이제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원 사이의 거리. 근데 대충 봐도 알겠지만 하나는 0,a, 하나는 a, 0이야. 그럼 가로 길이 acm, 세로 길이 acm지. 그지? 여기가 뭐가 돼야 돼? a 루트 2가 돼야만 합니다. 그죠? 그럼 또 피타고라스 돼야 되니까 문제 푸는 식은 4 더하기 2는 2a제곱 이렇게 돼야 되나? 맞니? 맞지? 나누면 3.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루트 3? 이렇게 하면 산수 없어요. 답입니다. 맞지? 의심이 들지? 산수가 이상한가? 자, 그 밑에 문제는 뭐 자취니까 자취는 여러분들이 잘 해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극선이라고 있어요. 극선. 자, 혹시 자기가 여기서 극선의 방정식, 여기는 다 원과 관련된 기본 이론은 다 끝난 상태에서 심화 이론 가지고 노는 거니까 이제 심화 이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여기도 그래요. 자, 일단 극선의 방정식이야. 자, 일단 극선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괜찮아? 들어본 적 있어? 요거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가 시험 범위인 사람 2차 함수 같은 거 있지? 그런 데서 쓸 수 있다. 수트랑 미적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극선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정의랑 그 다음에 증명까지 해줄 거야. 증명이 어렵지도 않아. 그리고 방학 때 증명 한번 해줬었는데 확장까지 해줄 거예요. 확장해줄게, 확장. 그지? 그리고 요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그죠? 그럼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하필이면 원밖에 한 점이 있어요. 이 P점인데 거기는 지금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일관성을 위해서 좌표를 좀 바꿀게요. 이거 x1, y1이라고 바꿀게, 얘들아. 그 다음에 이게 원밖에 한 점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접선을 날린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겠대? 접점이 두 개가 생겨요. 이 접점이 두 개가 생기고 이 접점을 A점, 이 접점을 B점이라고 칠게. 그러면은 접점과 접점을 갖다가 잇는 이런 선분이 하나 생길 거야. 그지?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 요거 직선 있죠. 요 직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불러요. 일단 이 극선의 정의야. 유도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원점은 썼으니까 여기 있는 A점은 2점을 쓸게요. x2, y2. B점은 이제 x3, y3 이런 걸 이렇게 쓸 거야. 그지? 자, 이렇게 써놓고 지금 여기에서 이거 극선을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원 위의 점 두 개를 세팅해 놨잖아. 그지?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한테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하나씩 들이밀면 되는 거지. 그지? 하나씩 들이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P 직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하면 얘 가지고 저기다 들이밀면 돼. x2x 플러스 y2y 이꼴 r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지? BP 직선의 방정식이 만약에 궁금하다. 그러면 이거 3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x3x 플러스 y3y 이꼴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AP 접선도 P점을 지나야 돼. BP 접선도 P점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P점을 갖다가 이 두 접선에다 집어넣으면 반드시 성립을 해야 돼요.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지나는 거니까. 그럼 써볼게. x2, x1 더하기 y2, y1은 일단 r제곱이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맞지? 그 다음에 얘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x3, x1 더하기 y3, y1 이것도 r제곱. 이것도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애는 얘란 말이야. 얘는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방이야. 직방.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x, 1x 플러스 y1, y 이꼴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극선의 방정식이 이게 답이야. 느껴보세요. 왜 이게 되는지. 맞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세우기만 하면 여기에다가 A점이 지나는지 검증을 해볼게요. A점을 집어넣어봐. 그럼 성립해. 그게 어딨어? 여기 있지. B점을 지나는지 알아보려면 여기다 B점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성립하니? 성립해. 여기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신기하네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봤던 공식이랑 똑같대. 원 위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랑 공식이 똑같지. 그치? 그래서 이거야. 이 P점이 만약에 원 위에 있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고? 똑같은 공식이 접선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원 밖의 점이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고? 극선이 되는 거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은 이런 얘기는 좀 사족이긴 한데요. 극한을 배운 사람이라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 공식 하나가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원밖에 한 점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공식을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접선 날리고 극선이 되지. 근데 이 점이 조금 다가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 공식을 쓰면 뭐야? 접선 날리고 극선이지. 조금 더 가까이 와봐. 그러면 이 점이 저 공식에 집어넣으면 뭐가 돼? 접선 날리고 극선이지. 근데 만약에 이 점이 이 원 위의 점, 곡선을 위해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치면 저 공식을 대입하면 접선 날리고 이게 돼버리는 거지. 맞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선생님은 극선 공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어디에서도 쓸 수 있냐면 수투, 미적분 뿐만 아니라 기하까지 활용이 가능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접선과 그러니까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과 곡선 밖의 한 점에서의 극선은 공식이 같은데 일반 공식을 한번 선생님이 심화로 공식을 적어주기만 해볼게요. 어떻게만 하면 접선과 극선의 공식이 세워지냐면 요거는 선생님이 이런 걸 소개해줬다 정도까지만 그냥 들어두세요. 알았죠? 소개한 걸로만 알아도 어떻게 하면 되냐? x제곱 2차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는 x, 1x를 집어넣어요. x를 두 개를 쪼갠다고 생각해. 자, y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는 이 꼴이 아니라 y, 1y 이런 식으로 대입합니다. 근데 이건 1차식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 x 1차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마치 산술 평균처럼 2분의 x 플러스 x1을 집어넣으시면 접선이 나와요. 또는 극선이 나옵니다. y 1차식이 있다고 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분의 y 플러스 y1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은 기가 막히게 나와요. 기가 막히게.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소개하는 정도야. 참고 정도야. 그지?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원이 안 들어가는 친구 때문에 선생님이 신기한 녀석을 하나 보여줄 건데 이거는 쓰지 마세요. 만약에 x제곱이 있어요. y는 x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2차 함수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도 이런 걸 보여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수투나 미적분 할 때도 이런 걸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원바퀴 한 점에서 아무거나 점 한번 잡아볼까요? 뭐 그냥 뭐 할까? 뭐 2,-3이라고 칠게 그냥 2,-3 여기에서 접선 날리고요. 접선을 날려요. 날렸다고 쳐요. 그럼 접점과 접점이 생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긋는 이런 직선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게 뭐야 지금? 여기에서 그 극선이지. 그지? 극선의 방정식을 원래 제대로 구하려면은 여기 곡선 밖에 한 점에서 날린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찾아요. 판별식이든 뭐든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고 그럼 접점 두 개 나오겠죠? 그 점 A점이랑 B점을 미친 듯이 구해.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이런 이론을 알고 있다면 선생님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풉니다. 그냥 집어넣어. 그냥 x제곱분이네 2잖아 2. 곡선 밖에 한 점이라고 해도 2x 이렇게 하면 돼요. 이꼴 y는 1차잖아 지금. 이거 마이너스 3이 보이지? 그러니까 y 마이너스 3 나누기 2. 이러면 이게 바로 AB 직선의 방정식이 원샷으로 구해집니다. 의심하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의심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미니머처로 하나 더 보여줄까요? 자,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뭔가 홀린 것 같은데 이런 거 얘기해줘도 되나? 이런 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만약에 이게 곡선 위에 한 점이라고 칠게요. 이거 예를 들면 1,1 할게. 1,1에서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접선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네들 이거 알아 몰라? 혹시 이거 알아? 1,1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구해보시면 y는 2x-1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기울기가 2가 나오거든. 그죠? 이게 진짜로 곡선 위의 점이면 요것만 집어넣으면 접선이 진짜로 출현하는지 상영아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1,1이네. 일단 이게 있네. 그럼 1 곱하기 x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꼴 잠깐만 y는 1차네. 그러면 y 더하기 1 나누기 2 이렇게 해봐. 그지? 넘기고 넘겨요. 나와 안 나와? 나오네. 어이 개신기하네. 그지? 다 된다니까. 다 된다니까. 나중에 기약하면 또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렇다고 치고 지금 수학 상하에 나오는 건 원의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정도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건 몰라도 돼. 근데 요거는 알아야 돼. 우리 왜 저번 시간에도 원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요거였잖아. 그지? 이게 공식이었는데 이 공식의 맹점은 뭐냐면 아쉬운 점은 뭐냐면 어디 위에 있는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그쵸? 이 공식은. 그럼 중심이 원점에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똑같아. 극선도 확장을 해두세요. 확장. 자, 확장을 해버리면 중심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꼴 r제곱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 원 위의 점이 아니라 원 밖의 점 x1, y1에서 또 극선이 있을 수 있어. 걔네 공식이 어떻게 되겠니? 안 봐도 비디오지. 공식이 같아요. 증명은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하면 그만인 거야. 그지? x1-a 하나씩 나눠 가지는 거야. x-a 더하기 y1-b
y-b 이꼴 r제곱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왜? 평행이동 해보시면 됩니다. 탐구하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서 증명까지 하던가.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근데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지? 이미 여러분들이 숙제한 고쟁이 원의 방정식에 이걸 이용한 문제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제풀이를 나중에 한다 그랬잖아. 보세요. 활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써먹을 건지. 270번을 봐봐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있겠지. 이거 그냥 이렇게 쓸게 대충. 그 원밖에 한 점이 있나 봐요. 이거 뭐 몇 사분면인지 신경 안 쓰고 할게. 그지? P점이 있고 여기가 Q점, 여기가 R점, 접점 두 개를 구했는데 하필이면 QR 직선의 방정식 이것만 알려줘요. QR 직선의 방정식 이것만 알려줘.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줘? 3x 플러스 4y 이꼴 15라고 알려줘. 그때 P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때 P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자, 원초적인 풀이를 얘기해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잖아. 얘를 가지고 P점을 구하려면 망했다. 교점을 찾아야 되나? 그래서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찾아야 되나? 그런 다음에 이 점의 교점을 구해야 되나? 아주 난해하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근데 P점 원밖에 한 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점은 이 QR 직선에 대해서 P점이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P점에서 생각해보면 P점에서 접선 날려서 이렇게 이은 거니까 QR 직선이 P점에서의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극선이 돼버리는 거지. 그지?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 것 같아. 잠깐만, 상수항을 보니까 하나씩 들이밀면 되는데 그렇다고 3,4는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이게 3,4였으면 3x 플러스 4y 이꼴 25겠지. 여기 15잖아, 15.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25로 바꿀 생각을 해. 그럼 양변에 뭘 곱하면 되냐면 3분의 5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죠? 3분의 5를 한번 곱해보면 얘는 5x로 바뀌어버리네. 플러스 얘는 3분의 20으로 바뀌어버리네. y 이꼴 여기 오른쪽을 25로 맞춰주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버리면 상수항을 맞춰놨으니까 잠깐만 요거 아니야 이거? P점을 혹시 하는 마음에 5, 3분의 20이라고 친 다음에 이 원에서 여기에서 P점에서 여기다가 극선을 날리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맞아 아니야? 산수가 하나도 없어요. 답이지 그냥. 답이네. 답.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죠? 이런 걸 받아들임 좀 해야 됩니다.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공식을 갖다가 특히 동대부여고 친구들이나 자양고 친구들, 원 2번에 들어가는 친구들 또는 2학기 때 이 영상을 보게 될 여러분들도 그죠? 극선 같은 경우는 서술형에는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서술형에 쓰지 않으려면은 두 가지 풀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대신에 극선이 있으면 객관식 문제는 시간을 매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루나코인처럼. 원래 문제 풀이가 100이었다고 치면은 지금 떡락해가지고 99.999%가 낮아졌잖아요. 풀이 과정을 떡락시킬 수가 있어. 원샷으로 풀리거든. 산수가 없어요. 나중을 위해서 그냥 271번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싶은데, 그지? 과정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과정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5가 있어요. 그죠? 3,1에서 첫 번째는 극선을 이용한 풀이에요. 객관식 풀이지, 객관식.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뭐 대충 그려요. 대충. 뭐 3,1이 있나 봐. 그지?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접선 날리고, 이렇게 접선 날리면 접점과 접점을 이은 이 극선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사실은 공통형 같은 거죠, 공통형.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알고 있으면 거의 원샷으로 바로, 어디 갔냐, 이거? PQ. PQ. 원샷으로 그냥 PQ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와. 이 접선을 건너뛰어버릴 수가 있어. 그지? 그럼 뭐야? 집어넣으면 되잖아, 하나씩. 그러니까 3x 더하기 1y 이꼴 5인데, 이제 넘어와서 마이너스 5 이꼴 빵이라고 치자. 그지? 그래 버리고, 그 다음에 중심은 원점이잖아. 그지? 중심이 원점이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면은 또 무슨 고라스 가야 돼요?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부터 이 극선까지 이르는 거리 공식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반지름이 있고 요렇게 반지름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지? 요렇게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써서 요거 하나 구한 다음에 2배를 하시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과정은 그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극선을 모른다, 또는 서술형이다, 그러면은 일반 풀이에요. 일반. 이거는 이제 주관식 풀이란 얘기야, 결국에는.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슬프지만 피타고라스밖에 쓸 게 없어요.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뒤틀어 볼게요. 뒤틀어 버려가지고 여기가 3,1이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접점과 접점을 이은 이거. 그래서 PQ, 이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접선이라는데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접선이니까 요렇게 이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직, 피타고라스가 보이고, 그리고 어차피 현의 길이는 여기를 잇는 선분에 대해서 수직 2등분이 될 테니까, 그지? 요 위쪽의 삼각형만 보면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반지름이 지금 루트 5였잖아. 그지? 근데 원점부터 3,1까지 이 길이는 얼마야, 이거? 루트 10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도 루트 5가 돼야 됩니다. 피타고라스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 때문에, 아니면 넓이 때문에 소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소공식. 가로 곱하기 세로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중학교 수학으로만 풀어야 돼. 루트 5 곱하기 루트 5 소공식입니다. 소공식. 이게 A 곱하기 루트 10. 이렇게 해버리면 A 길이가 그냥 나오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뭐 해? 2배를 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닮음까지 쓰고 해야 돼. 밑에 있는 273번도 볼게요. 273번은 어떻게 돼 있니, 얘들아? 원점이 있지, 원점. 원점이 있고 중심이 3,4야. 그러니까 273번은 어떻게 돼 있는 거임? 중심이 원점이 아닌 거지.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 좀 봐봐. 여기서 그은 두 접선. 근데 접점을 AB라고 할 때 다시 직선 AB의 방정식까지 구해달래. 밑줄 좀 쳐줄 수 있을까? 현석아, 뭐하고 있어? 써놔야 돼? 써놓을 수 있을까? 아니, 여기다 그냥 쓸까? 문제까지 쓴다 그래버리면, 너희 지금 3,4야. 반지름이 일자리 원인 거, 이건 안 써도 되죠? 근데 이렇게 있어. 원점이 있어. 접선 날리들래. 여기 A점, B점, 여기를 이어달래지. 여러분들 밑줄 친 직선 AB의 방정식, 그게 뭐야? 극선 찾아달라는 얘기야.
여기는 원점이고요. 원래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확장된 심화 공식까지 안 배워놨으면 이거 써먹지도 못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냥 다 구해야 돼.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하면 돼? x-3을 그냥 하나로 봐서 그 두 개라고 보면 돼. 집어넣어 볼게요. 답이야. 답. 바로 답이야. 0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0 하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4 이꼴 1. 이거 정리하면 답이란 얘기야. 그냥 즉답이거든. 노산수. 근데 이걸 극선 없이 구하려고 한다고 해봐. 그럼 헬입니다. 헬. 그죠? 그래서 확장된 공식까지 알아두면 분명히 언젠가 어디선가 써먹을 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딱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요 금방 하고 쉬자. 거기 제목이 나와 있죠? 12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접선이 서로 수직이야. 승진아, 접선이 서로 수직이면 뭐라 그랬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원이 또 만들어져? 어떤 원이 만들어져? 기가 막히죠. 이 상황을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지? 접선이 서로 수직인 거? 오, 맞아요. P자 문제였어요. 현서가 고쟁이 문제집 갖고 왔니? 좀 꺼내서 여기다 놔둬봐. 자, 생각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 있어. 근데 요렇게 뭐 예를 들면 생긴 거거든. 이렇게 그지? 근데 이 원 밖에 한 점 뭐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에서 요렇게 접선을 날렸더니 이 접선이 수직으로 만났대. 그지? 그런 애들을 갖다가 다 모아놓으란 얘기야. 어떻게 모아놔야 돼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잠깐만. 수직인 거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보이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x축 y축이야. x축 y축은 수직이지. 그지? x축 y축 축 두 개를 세울 때 이렇게 축을 안 세우고 왜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식을 세웠는지는 아니? 가우스 형아가 좌표평면을 만들 때? 아, 가우스가 아니구나. 데카르트이구나. 미안. 데카르트 형이 좌표평면 만들었잖아. 데카르트 철학자 아니에요? 그죠? 걔가 왜 수직으로 좌표평면을 만들었을까? 타일이 네모스. 뭐라고? 타일이 네모스러운 거 아니에요? 타일이 네모라서? 아니, 평행사변형으로 타일 만들면 안 돼? 석책이 나왔어? 천장에 파리가 기어다닌다고 어쩌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x축, y축이 뭐 수직이잖아. 이걸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수직일 때 가장 간단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렇게지. x축에 어떤 애들, y축에 평행한 애들. 얘네들은 요렇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다른 애들도 많단 말이야. 그런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 여기 지점을 갖다가 어떻게 쭉 돌린 요런 원의 자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될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겨울방학 때 할 때, 그지?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치고 선생님이 이런 거 보여줬었지. 이게 지금 요 안에 원이 내접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돌려요. 그러면은 요 안쪽이 걸쳐 아니면 요 모서리가 지나가는 데가 걸쳐. 모서리가 지나가는 데가 걸친다 그랬지. 그지? 요런 거. 요것만 기억하더라, 아이들이. 책 돌리는 것만. 이 기억나죠? 이거였었어.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로 길이가 rcm, 세로 길이가 rcm면은, 그지?
이 대각선 길이가 반지름이 돼버리는 건데 대각선 길이가 어떻게 돼? 루트 2r이 되는 거죠. 그죠? 중심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뭐라 그랬어? 피자라 그랬지. 피자. 이 피자가 있고 피자 박스는 피자 스쿨 먹어봤죠? 피자 스쿨 박스 어떻게 생겼어? 정사각형으로 생겼어. 그 피자 박스를 돌아갔을 때 모서리의 자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접선이 서로 수직인 상황은 기억 자체를 어떻게 하자 그랬어? 피자 박스의 상황으로 기억을 하자 그랬어요. 사실 이 내용도 또 나옵니다. 나중에 2학년 3학년 가면 또 나와. 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일단 자치 자체는 중심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중심은 1번 중심은 그대로. 그 다음에 반지름만 몇 배가 돼요? 반지름만 루트 2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상황에서 자취 자체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루트 2r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2r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맞죠? 그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날리면은 접선이 두 개가 날아가지. 그지?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날리면 두 개 날아가잖아. 그럼 여기서 끼인 각이란 게 생겨요. 접선끼리는. 그 각이 직각일 때 찾은 거고. 자, 둔각인 영역이야. 둔각인 영역. 그럼 둔각 보고 쫄면 안 되겠죠. 예각이랑 둔각을 가르는 경계는 크다 작다를 나누는 경계는 부등식 할 때 했잖아. 크다 작다를 나누는 경계는 이 꼴이다. 그래서 부등식과 방정식은 같은 거다. 그런 얘기 하면서 예각 둔각의 경계는 어디야? 직각이지 직각. 그지? 그럼 직각인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바깥으로 나가면 각이 좁아져 넓어져? 좁아지지. 그럼 둔각인 거는 이거보단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렇다고 원 안으로 들어오면 접선이 안 날아가지 아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둔각인 영역은 원래 원과 직각인 그 영역의 사이, 안쪽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러면은 그 넓이를 구해보면은 2r 제곱 파이에서 원래 원의 넓이 r 제곱 파이를 빼면 되고, 그러면 r 제곱 파이가 된다. 그죠? 이 얘기는 또 빗금친 영역의 넓이와 원 내부의 넓이가 같은 거다 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방학 때는 여기까지 문제를 진행했었어요. 예를 들어 그 바로 밑에 있는 274번 문제는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인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75번을 풀 거예요, 우리는. 빡치면 안 돼요. 자,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꼴 r제곱인데, 잠깐만, 얘는 원밖의 점 A점이 2, 3인데 여기서 접선이 이루는 각이 90도가 아니라 60도래. 아이씨,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원이 있어. 그지? 근데 원밖에 한 점이 있어. 근데 지금 여기 A점에서 이렇게 접선 날렸더니 얘네들은 몇 도가 됐다는 얘기야,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정도 하자. 여기를 지우고. 몇 도가 됐다는 얘기야, 여기는. 여기는 60도가 됐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에이, 뭐 접선 나오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수직. 여기가 지금 60도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중심에서 A점까지 이르는 이렇게 관통하는 아이를 좀 그려보고 싶은데요. 그쵸? 일반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문제 말고. 각도가 접선끼리 이루는 각이 60도가 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여기 각도 하나랑 여기 각도 하나는 몇 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30도겠지. 그럼 여기 직각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120도의 반이니까 또 6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아, 이거 보니까 이거 특수각이잖아. 그지? 일반론에서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길이가 반지름 r일 테니까 이 중심부터 원 밖에 한 점 A점일 텐데 이 문제에서는 중심부터 원 밖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2R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2R. 이렇게 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반지름을 2배로 늘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60도가 되는 자취들 있지, 자취들. 그런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 60도짜리 꽃갈모자를 갖다가 원에 대해서 대가리를 놔두고 꽃갈모자를 한 바퀴 돌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먹었겠어? 이렇게 생겨먹었겠죠. 이렇게. 이렇게. 요 위에서 한 점에서, 그지? 뭘 날리면? 접선을 날리면 항상 60도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다시 요 문제로 돌아오면 문제 푸는 식은 이겁니다. 0,-1 있죠? 2,3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 X좌표 2칸, Y좌표가 4칸이에요. 그럼 이게 2루트 5인데, 그지? 2루트 5가 R이 돼야 돼? 2R이 돼야 돼? 2R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2를 날리면 R 값은 루트 5다. 거의 산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제. 그냥 276번까지 선생님이 다 같이 해요. 알았죠? 276번은 야, 원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막 잘려있네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문제도 써두긴 하세요. 허공에 원이 떠 있습니다. 그죠? 기준이 전혀 안 잡혀 있어. 그러면 뭘 잡으라 그랬지? 좌표를 도입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의 우선 키워드인데,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뭐야 이거 중심은 있을 거고 여기서 에따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가 지금 원점처럼 나와 있죠. 그죠? 그 여기가 4cm, 여기가 8cm 뭐 이래. 그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문제 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가 5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원이 편안해지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니까. 그지? 근데 이래버리면 여기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아니 5점이 원점이 아니면 어때? 그지? 선생님 같으면 여기가 수직인 관계를 기가 막히게 이용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B점을 원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란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풉니다. B점을 원점이라고 쳐버려. 그래버리면 이 점은 뭐냐면 그냥 4,0을 지난다는 얘기야. 이 점은 뭐냐면 0,8을 지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반지름 길이가 뭐라 그랬어요? 2루트 10이라고 했어요. 2루트 10.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 푸는 방법은 정직하게 푸는 겁니다. 자, 정직한 거는 아주 진리지 진리. 정직한 거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죠? 아니 정직한 거 좋아 안 좋아? 좋지. 정직한 거 안 좋아? 승진아? 정직한 거 좋아요.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 거짓말 하면 돼? 된다고?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원의 중심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풀면 되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꼴 2루트 10의 제곱이니까 이제 40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중심 구하려면은 이제 미정계수가 2개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 4,0이랑 8,0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점 집어넣어요, 2개. 그럼 식이 2개 나오잖아? 열심히 연립하면 돼. 연립. 점점점. 근데 이렇게 풀면은 이제 좀 안 되죠. 도형적 센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루트 10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몇 개 없고, 그리고 좌표는 보통 정수로 많이 준다 그랬어. 그지? 그럼 너희들 대충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루트 10이 되려면 안 그래도 이게 가로로 좀 퍼져 있니? 아니면은 좀 가파르니? 세로로. 가파르지. 그럼 이게 2cm, 6cm겠지 뭐. 1대3 두 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그냥 마이너스 2,2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4,0으로 조져봅니다. 이렇게. 이게 반지름이 되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2에서 4,0까지면 x좌표 6칸, y좌표 아래로 2칸. 그러니까 2루트 12 기가 막히게 나오네. 답입니다, 답. 그냥 원점을 갖다가, 그지? 마이너스 2,2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OB 사이의 거리, 그죠? 요거 구하는 거잖아. 근데 B점을 원점으로 세팅해놨으니까 답은 2루트 2가 답이다.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들 고정관념도 깨야 되고, 허공에 있는 그림은 좌표를 도입하셔야 된다. 여기까지가 원과 관련된 심화 내용이었어요. 고생했다.